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2부로 지금 현재 6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2부 전 세계 핵 잠수함 추진 실태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난 1부에서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과연 뭔가 하는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개 나라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3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금 현재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전부 3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제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여기 이제 이 5개 그 상임이사국 P5가 전부 핵 잠수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그 NPT 비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핵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쿠스코기의 일환으로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운영하려고 획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저 미국의 요 4개가 지금 현재 4개 체제로 미국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에 3개가 이제 SSN급이고, 그 밑에가 이제 SSBN, Ballistic Missile 해서 핵한두 미사일을 장착한 그런, 그 핵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오하이오급인데, 미국이 이렇게 4개 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쭉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레이급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이 아스튜트급, 그 다음에 여기 뱅가드급 SSN, 그 다음에 SSBN, 이렇게 운영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SSN, SSBN 이렇게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2개 그 강대국이 전부 핵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반도 해역이 대단히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뭔가 지금 이제 여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핵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서양 쪽에서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이제 전부 커버를 한다. 그 외에 이제 북극적으로 미국과 그 러시아가 예컨대 이제 전부 여기서 서로 그 핵잠수함으로 이제 서로 그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진은 예컨대 이게 SSN,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인데, 이제 공격형 원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 아니고, 그 원잠이 이제 완전히 그 내부 컨피규레이션인데, 이것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맨 앞에 여기가 이제 소나가 있고, 수중 음파 탐지기나 뭐 이래서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맨 전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가 예컨대 수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예컨대 이제 이 어뢰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마스트가 있는데, 이 마스트는 전부 예컨대 이제 전자 그 장치들, 이걸로 전부 감싸고 있는 하우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교들이 근무하는 그 지휘 통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지금 현재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뒤에가 이제 엔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리액터도 있고,
그러면서 요 뒷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동장치 아니면은 전기 저 생산 그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여기고 이제 프로펠러 구동을 위해서 전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리액터가 있습니다. 리액터가 있고 여기가 지금 리액터, 요게 지금 리액터인데 리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SSN이다. 예, 잠수함인데 the nuclear powered 핵 추진 잠수함.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버지니아급,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다. 예, 이렇게 지금 안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사진은 이제 그 SSBN, 그러니까 발리스틱 미사일에서 전략 핵잠. 자,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맨 앞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토피도, 어뢰 그 발사관이 있습니다. 어뢰 튜브가 있고, 요 앞에가, 자, 요 앞에가 이제 어뢰 그 발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예, 근데 이제 장교들이 뭐 전부 머무를 뭐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이제, sleeping area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뒤에가 지금 칸틴도 있고, 예, 근데 식당이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룸이 여기다. 컨트롤 룸이 여기고, 마찬가지로 메스터가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여기에 지금 그 미사일 튜브가 있다. 이거는, 저 SSN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SN은 없고 여기 이제 미사일 튜브가 있어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SLBM을 전부 쏘아 올리는 막 그런 이 파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럼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원자로가 있고, 요 뒤에 요것이 원자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터빈을 돌리고, 여기가 지금 터빈 돌리는 데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랑크샤프트에서 이 프로펠러 돌리는 이와 같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핵 분열을 해서 열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터빈을 돌려서 이제 예컨대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전기 모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SSN하고 SSBN의 차이는 바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미사일 이 튜브 이쪽이 지금 없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SSBN은 SSN보다 덩치가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SS-3. 자, 이것은 도산 안창호 우리 장보고 3인데 도산 안창호급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맨 앞에가 이제 어뢰관이 있습니다. 소나 어레이 해가지고 맨 처음에 요 밑에는 모든 이제 그 소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array 서로 이제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인데 이 잠수함에 눈과 귀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torpedo 해서 torpedo 관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뢰들을 여기 전부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이쪽 부분들이 전부 다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를 이제 이 재래식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은 근데 전부 이제 수중에서 배터리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이제 수시로 충전해 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전부 지금 장치가 돼 있다. 배터리가 장치가 돼 있다.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장치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마스트가 이렇게 있고, 요 바로 밑에가 지금 현재 컨트롤 룸이다. 컨트롤 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IP입니다.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에서,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자막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추진 기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 우리가 쓰는 것이 퓨얼셀이다. 퓨얼, 연료 전지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물과 이제 수소로 전부 다 이거를 분해를 해서 이거를 다시 모아놨다가 이제 산소하고 수소를 결합시키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배터리를 또 충전한다. 그 말이죠.
그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수직 발사관입니다. 이게 vertical launch system에서 여기에서 이제 현무나 뭐 이런 그 우리로 치면 이제 SLBM 여기서 이제 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거고 요 뒤에 이제 전부 다 이 추동 시설,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예컨대 그런 시설도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터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배터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배터리고. 자, 그렇다. 이게 바로 이제 재래식이다. 그러니까 재래식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게 원자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원자로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식 잠수함 속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승조원들이 기거하는 이런 그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우리 중앙일보사에서 실제로 그 잠수함에 우리 장보고함에 탑승을 해서 이제 저 장보고가 움직이는 기동하는 그런 장면 그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망 준비. 나가시죠. 지금 이제 잠수함을 이제 물에 가라앉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을 저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다 지금 이제 계속 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격 전망이 되냐? 공격 전망이 되냐? 아까 가니까 모른다. 중간에 졌던 사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 제한된 공간에서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전부 수고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긴장도도 높고 또 이 실제로 그 근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다 그 말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햇볕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스트레스가 2중, 3중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해군, 잠수함 그 승조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리적으로 엄청 그 압박을 받고 있다. 하여튼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핵잠수함 그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6개 이제 나라가 전부 핵심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P5하고 인도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1위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잠수함 SSN,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SSBN, 자, 이런 것들 가장 많은 수량과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SSN급은 이제 3개,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그 시울급이 있고, 그 다음에 SSBN은 오하이오급이다. 4개 이제 그 타입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SSN은 아스튜드급이고, SSBN은 뱅가라드급이다. 그래서 이 완전히 영국의 이제 핵 억지력의 핵심이 바로 뱅가드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SSN의 쉐프랑, 이 바라쿠다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SSBN의 르 트리옹팡, 자, 이 급이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SSN은 야센 그리고 SSBN은 보레이급이다. 그래서 전력 현대화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현재 그 우리 세계를 국제사회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 핵 어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포세이돈이 이 핵 어뢰인데 대략 한 24m 길이의 핵 어뢰인데 이 핵 어뢰가 이 속에 이제 소형 원자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핵 추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전부 핵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함에서 예컨대 이 핵 어뢰가 이거 발사가 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면서 예컨대 어떤 인근 무슨 뭐 이 저 항구나 아니면 해군 기지나 이런 데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실제 당하는 그쪽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어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제 모선이 어딘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전부 다 완전히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2027년까지 러시아가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 저 북방 함대하고 이 태평양 함대다. 이렇게 푸틴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핵잠수함 보유국인데 계속 앞으로 핵잠수함 전력을 이제 증강시키려고 그런다. SSN의 상급, SSBN의 진급 이런 걸 유지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아까 얘기 들은 NPT 비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핵잠수함 보유국인데 SSBN 자체 건조한 이제 아리안트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부터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대로 자, 4등급의 4타입 이거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 우선 SSN의 세계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시울프가 있는데 이것이 SSN급의 대략 한 50기에서 53기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SSBN은 오하이오가 유일한데 자 이거는 이제 18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4척은 SSBN이고 4척은 SSGN이다. 가이디드 미술, 크루즈 미사일 집어넣는 그와 같은 그 핵전략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N 이자 공격 핵잠 이 작전 목적은 이거 대잠수함전을 수행하고 그리고 대해상전을 이제 치른다. 그래서 탐색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 또 항공모함 전단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 능력을 지금 현재 계속 그 확보를 하고 있고 특수작전 그 다음에 기뢰 설치나 제거 작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SNN 미국의 공격 핵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국 핵잠수함은 노틸러스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인 하이만 리코버가 이제 해군 제독이 개발을 주도했고, 51년도 미 의회가 개발을 승인을 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 원자력 잠수함으로 1954년대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웨스팅하우스 코퍼레이션 여기서 원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엘렉트릭보 컴퍼니 여기서 이제 그 선체를 건조했습니다. 대략 길이가 98m고 이제 건조 비용은 한 5,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55년도에 최초 항해 성공하면서 언더웨이 온 누클리어 파워 이런 타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전 초기에 이제 미국 해양 국가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북극권을 장악하는 건데 자, 이 북극권을 앞두고 이제 그 당시 구소련과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 북극해 침해를 위해서 노틸러스를 최초 건조했다. 그래서 이 잠수한 채로 58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북극점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북극 횡단을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무려 2,945km를 잠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운항하다가 50만 마일을 소화하고 1980년도에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네티컷 이 주의 그로톤 이 소재 잠수함 박물관에 지금 이 노틸러스는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N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로스앤젤레스급이다. 자, 이 로스앤젤레스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이제 취역을 했고, 이제 96년까지 무려 51척이 전부 이 로스앤젤레스급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취역 잠수함은 90년 9월 달에 이제 샤이엔인데, 현재는 모두 34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척 가까이는 얼음 아래에서도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이드로플레인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음 밑에서도 상승 하각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배수량은 이제 부상시에는 6,082톤, 그 다음에 잠수시에는 6,927톤이다. 아까 얘기대로 이제 잠수함이 예컨대 수중 그 자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전부 이 빨아들여서 예컨대 이제 밸러팅이라고 그러는데, 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전부 이제 깔아낸다 그 말이죠. 이게 잠수했을 때 이제 약 한 900톤 가까이가 더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길이가 110m고 속도는 약 한, 37km 정도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이 대략 한 10km를 달린다 하면 무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것이 핵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6G 원자로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로스앤젤레스급에 들어가는 원자로 수명은 약 한 30년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30년 동안 이 잠수함은 물속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수 깊이는 290m고 자막 능력은 대략 한 3달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 비용이 9억 불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2019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한 15억 9천만 불 정도가 들었다. 그리고 이 제조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울프급인데, 이 시울프급 특성은 로스앤젤레스 후속 잠수함이다. 그래서 97년도 취역을 해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3척이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시에는 8,600톤, 그 다음에 수중에서는 9,138톤 정도 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S6W 그 원자로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37km, 최대 속도는 65km까지 나온다. 잠수 심도도 490. 아까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시울급에는 50개 토마호크 함대지 공격 미사일도 장착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푼 대함 미사일도 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큰 구형 음파 단축이 와이드 조리개 배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견인식 배열 음파 탐지기 이런 것들도 장착하고 있다. 시울프급이. 그러나 선체가 이제 깊은 수심에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옛날 거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강철로 이제 선체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LA 로스앤젤레스급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빠르고 훨씬 대신 조용하다. 그래서 더 많은 무기가 탑재 가능하고 어뢰간도 2배 정도가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시울프급을 이른바 이제 사람들은 잠수함 사냥꾼이다. 이런 그 별명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건조 비용이 약 한 35억 불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 지금 현재 잠수함이 프랑스의 트리옹프왕급인데 이 다음으로 이제 더 비싼 거지 이제 시울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최초에 12척을 건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냉전 종식되고 나서 이제 그 필요성이 점차 좀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척만 건조하고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울프 잠수함은 앞으로 이 버지니아 잠수함으로 전부 대체된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이것도 퇴역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SN의 마지막이 이제 버지니아급인데, 이 버지니아급은 2004년도에 이제 취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여기서 건조를 했고, 길이는 115m 그리고 140m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S9G 원자로다.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 평균 시속 한 46km 정도, 그리고 잠수 심도는 240m.航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승조는 132명이 이제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급 특성은 스텔스, 정보 수집, 무기, 시스템 이런 기술을 전부 통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잠수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뢰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 하나는
전통적인 잠망용 망원경 뭐 이런 게 없고 대신에 이제 적외선 디지털 카메라를 갖춘 두 개의 광자하가 마스트로 이제 대체돼 있다. 그래서 제어실 공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대돼 있다. 그래서 12개 관을 통해서 물속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 SSB에는 특별히 그 미슬 튜브가 있어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SLBM을 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버티컬 런치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12개 관을 물속에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 SSN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건조 비용은 28억 불 들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로 이제 환산하면은 대략 한 지금 이제 35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값비싼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스앤젤레스급 이건 전부는 버지니아급으로 대체될 거다 예정이다. 그리고 1943년까지 미 해군에 이제 인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2060년까지 계속 운영될 그런 전망이다. 최대 66척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미 해군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SSBN, 전략 핵잠수함. 이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최초로 59년도에 이제 조지 워싱턴, 이거를 실전 배치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예컨대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소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구소련은 1967년도에 최초로 이제 SSBN을 취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예컨대 8년이나 미국보다 늦게 이제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나온 게 1970년 라파이엣 클래스가 이제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포세이돈 SLBM 16발을 장착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오하이오급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SSBN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오하이오급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하이오급은 81년부터 97년까지 미 해군이 지금 운영하고 오다가 계속 성능 개량을 해오고 그러면서 이른바 이것이 전략 핵잠의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오하이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걸 부머라고 그런다. 부머. 이와 같은 별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배수량이 무려 18,750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SN급은 거의 배가 넘는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근데 무슨 9,000톤, 8,000톤 뭐 이랬는데 이건 그 배가 된다. SN보다. 그 정도로 두 배나 크다. 이제 그 말이죠. 오하이오급이.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 큰 그런 잠수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타이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오하이오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오하이오가 세 번째 크다. 수중 속도는 대략 한 46km SN을 갖고, 그 다음에 450m까지 이제 잠수할 수 있고, 길이는 170m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SN보다 대략 한 7, 80m 더 크다. 이제, 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S8G 원자로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두 개 기어 달린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제 추진력도 훨씬 더 강하고 그러면서 또 24발의 트라이언 SLBM 미사일을 지금 현재 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하이오급이다. 총 보유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18척인데 14척은 SSBN이고 4척은 SSG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4개 트라이언트 그 SLBM을 이제 발사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 기당 배에서 475킬로톤에 달하는 W88 열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발에서 12발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2배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이 지금 현재 이 오하이오에 장착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히로시마는 그 당시에 이제 15킬로톤인데 무려 32배 위력을 가진 그런 핵탄두 장착 잠수함이 오하이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 보레이급에서는 16발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타이푼급에서는 20발 미사일 장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들어가는 순항 미사일 들어가는 SHN 이거는 4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22개 발사관에 각각 7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7 해가지고 각 함마다 154발의 이제 이 폭탄 원자 폭탄
원자 이 핵탄두를 전부 장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밀 타격이나 특수작전을 할 수 있다.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SSBM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예컨대 한반도 북쪽을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바닷물 속에 자망하고 있다가, 자,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완전히 D-Day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LBM을 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사거리가 뭐 7, 8천 나가니까 충분히 이제 괌하고 이 한반도는 3,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이 한반도 이 북반부를 공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예컨대 이 오하이오가 장착하고 있는 것이 무려, 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그 원자 폭탄의 위력보다 32배나 그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전부, 폭탄으로 이제 투하된다. 이제 그 말. 그런 이제 저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하이오 클래스다. 그래서, 오하이오급의 이제 사람들 얘기는 지구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뉴클리어 트라이어드에서 삼축 체제 얘기했는데, 자, 예컨대 지상에서는 ICBM이고, 그 다음에 공중 전략폭격 B2 같은 전략폭격기고, 그 다음에 이 해저에서 오하이오다 이렇게 이제 SSBN 오하이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핵 전력을 이제 그 삼축 체제 한 축이 바로 SSBN의 오하이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그 SN의 그 세 개의 급에서는 전부 다 이건 이제 가압수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pressurized water reactor를 쓰는데, 고압 그 물을 해가지고 더 이상 끓는 거를 끓지 않도록 전기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이제 가압수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반면에 이 오하이오급은 이제 자연 대류로 이제 원자로 냉각을 확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펌프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소음도 줄이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대략 한 70에서 80일 가까이 이제 순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심은 9년에 한 번만 교체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서서히 지금 이제 퇴역시킬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2031년부터 이제 차세대 콜롬비아 클래스로 대체될 거다. 예, 콜롬비아 클래스는 이제 총 비용이 1127억 불 소요된다고 이제 전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최대 16발의 트라이런 이제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 핵 잠수함이 콜롬비아다. 자, 지금까지 미국 관련 이제 핵 잠수함 운영 실태고, 자, 영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1946년부터 이제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를 했다. 그러나 최초 63년도에 드레드노트, 자, 이거를 이제 핵잠수함을 출범을 시켰고, 이때 그 리액터는 미국 S5W를 썼고, 그 다음에 선체나 컴뱃 시스템 이거는 미국 디자인은 모방을 해서, 자, 영국 걸로 전부 카발했습니다. 그리고 74년, 81년 사이에 스위트 슈어급, 자, 6척. 그 다음에 83년도 91년에 트라팔가급 6척.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 봤었고, 그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전부 이제 퇴역됐고, 그래서 이제 수상 배수량이 이게 얼마 안 됐다. 4,500톤 가까이. 그 다음에 이 한 87m. 이렇게 크지도 않았다. 자,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러나 냉전 종식이 되고 나서 1991년 그 당시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아스티우트급을 이제 도입을 했다. 이게 이제 7척을 전부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 탑재하고, 그 다음에 2009년 트라팔가급 전부 이제 퇴역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스티우트급이 SNN, 영국의 SNN은 이제 전부 아스티우트급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SSN 7척이 전부 아스티우트급이고, 그 다음에 SSBN은 4척이다. 이거는 뱅가드급이라고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SSN 가운데서는 이제 미국급보다도 더 빠른 게 영국 한 4척이 있다. 그러면서
무려 시속 56km 정도로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이런 것도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 임무는 미국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길이가 97m, 배수량 7,400톤, 수조는 8,200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압경수로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BAE 시스템에서, British Aerospace, 자, 이쪽 BAE 시스템에서 submarine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승조는 109명 지금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0주간 작전 가능하고, 90일마다 식량 재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잠수한 상태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것이 영국의 아스튜트급이다. 자체적으로 산소와 식수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존의 그 잠망경 대신에 이제 수평선을 탐색할 수 있는 그 고사양 비디오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소나 장착 이런 것들도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도 이제 탑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제 SSBN은 이제 뱅가드급이다. 그래서 이거 1967년 최초 SSBN으로 레졸루션 클래스를 이제 취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94년에서 99년 사이에 SSBN을 4척을 취역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뱅가드고, 비지언스, 그 다음에 비지언스고, 그 다음에 빅토리우스, 그 다음에 비질란트, 이 4척을 이제 전부 SSBN을 출범시켰습니다. 자, 여기 전부 다 HMS가 앞에 붙는데, 이 HMS는 뭐냐 하면, 자, 영국 해군은 우리가 로열 네이비라고 그럽니다. 자, 완전히 지금 현재, 가문이죠. 자, 엘리자베스, 지금 현재 찰스 왕세자 영국 그 가문. 그래서 HMS가 His Majestic Ship, 그 다음에 Her Majestic Ship. 그래서 His her 이런 거다. 그래서 HMS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잠수함 자체가 이게 전부 우리 왕국 이 잠수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지금 29마일 per second per hour가 나오고, 그다음에 길이가 한 150m. 그러니까 29마일이면 대략 한 46, 7km 되는데 시속. 그다음에 배수량은 15,900톤이 된다. 그 다음에 16발의 트라이던트, SLBM이 이제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기 12개 MIRV 해서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다. 다탄도 재도입체, 이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192발을 전부 핵무기를 탑재 가능하다. 이 한 척당. 그러니까 이 뱅가드 한 척당 192발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지금 이제 뱅가드 함선을 이거를 이제 드레드노트란 새로운 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도 영국도 이제 드레드노트라는 새로운 아까 드레드노트는 최초 핵잠수함이고, 지금 여기 이제 클래스를 얘기할 때 드레드노트라는 그런 클래스로 전부 교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이 드레드노트는 이제 4척으로 하되, 원자로는 롤스로이스 제작하고 승조는 130명, 총 건조비는 360억 유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영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국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지난 2021년도에 이제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예컨대 이 오쿠스라는 안보 동맹체를 결성을 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2023년도에 이제 영국과 미국은 앞으로 호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하자, 이런 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자, 예컨대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 이런 것과, 자, 여태까지 또 영국의 자체 기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호주에 줄 SSN 오쿠스 잠수함, 이거를 이제 명칭을 SSN 오쿠스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를 이제 전부 최초 설계하고 건조를 영국이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1단계로 미국으로부터
자, 이 버지니아급 세 척을 직도입을 하게 되죠. 직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또 더 필요하다면 옵션으로 두 척을 더 사고, 그래서 이제 다섯 척을 예컨대 보유를 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영국이 설계하고 건조하는 SSN 어쿠스 잠수함, 이거를 이제 영국이 먼저 건조해서 영국 해군에다 주고, 그 다음에 이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싸들고 호주로 가서, 자, 호주 저 남부의 애들레이드 이 조선소에서 전부 이제 같이 그 기술제휴 해가면서 만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무조건 이제 잠수함 그 건조 기술을 호주한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서 BAE 시스템즈 여기에서 이제 그 설계하고 건조하고 전부 다 한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 그 BAE 시스템은 이제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삼국 기술을 전부 통합한다. 그래서 미 버지니아급하고 유사하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내부 전부 국내 회사들하고 협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Barrow in Furnace라는 그런 shipyard에서 이제 건조하기로 이렇게 딱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거기서 산마린에서 원자로 만드는 것도 이제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설계로 이제 건조된 최초 영국 잠수함, 이거는 먼저 자 30년대 후반에 이제 완전히 이거를 이제 영국 그 해군에다가 전부 이거를 자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SSN 그 Astute급 이거를 전부 대체를 할 겁니다.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40년대 초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호주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건조할 수 있도록 저 모든 것 다 싸들고 호주로 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다음은 프랑스 그 핵 잠수함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의 그 SSN이 지금 6척이 있고 SSBN이 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76년도에 루비급을 그 진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90년대 아메시스트급을 또 진수시켰고,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에 이제 바라쿠다급 이제 6척을 건조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냉전 이후에 이제 잠수함 전력이 이제 구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쿠다급을 보면 2007년도에 이제 건조해서 지금 2020년도에 실전 배치 6척을 실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 하면 시프랑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99m, 자망 심도는 350m, 수면 배수량이 이제 4,000톤급, 비교적 좀 작은 그런 핵 잠수함인데, 여기에 이제 뭐 지상 공격 그 순항 미사일 그리고 첨단 그 전자 감시 장비, 그리고 어뢰, 대함, 엑소스의 그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과 뭐 이런 나라와는 달리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로 핵 연료를 근데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 그러니까 7%에서 우라늄 235 그 농축도가 이제 7%에서 한 10% 뭐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래서 SSBN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도에 최초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레두따블 클래스다. 그렇게 하고 2008년까지 6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두따블 그 보완되는 게 바로 이제 후속 그 잠수함이 랭플렉시블, 자, 이걸 건조를 했다. 이거는 8,000톤급이고, 그래서 97년도, 2010년도에는 전부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대신해서 레 트리ум팡 클래스가 등장했다. 그래서 완전히 구형 그 SSBN 예컨대 레드더블 그 다음에 플렉시블급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르 트리ум팡으로 전부 대체가 됐습니다. 이 르 트리ум팡 여기에는 16발의 그 M45 아니면 M51 그런 SLBM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러시아에는 이제 SSN 같은 경우에 지금 1945년부터 91년까지 총 235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를 했고, 그래서 최초 SSN은 1958년도에
이제 레닌스크 컴소몰이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1962년도 최초도 62년도에 최초로 북극해를 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가 1958년도 그러니까 무려 이제 4년 뒤에 북극해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그 잠수함을 파견을 했고 그래서 그 러시아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 다음으로 지금 많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 점차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한 30척 내외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고 그래서 SSN, SSGN 자 미국 같은 경우는 SSN 그 다음에 SSBN, SSGN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SSN하고 SSGN 자 이게 크루즈 미사일 들어가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15에서 20척 내외고 자 이때가 이제 야센급 오스카 기타 시에라 빅터 이런 급이 있고 SSBN은 보레이하고 델타 4 이런 클래스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SSN 얘기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그 시에라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퇴역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큐라급이 있는데 10척 내외가 있다. 그러니까 구소련 말기부터 운영된 그런 주력 공격 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스카급이 3 내지 4척. 크기가 너무 커서 대략 다수의 그 대함 순항 미사일 이런 탑재가 가능하고 이른바 이제 오스카급을 우리가 항공모함 킬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SSN의 주력은 야센급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5척이 자 이게 야센급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신의 그 다목적 핵잠수함이다. 이건 SSN 기능도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SSGN 기능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미사일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그 다음 오닉스 미사일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SBN은 자 67년도 양키급 이건 전부 퇴역이 됐고 그 다음에 77년도 델타 4급 1, 2, 3, 4에서 전부 퇴역되고 델타 4급 이거는 5, 6척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전부 북방 함대 예컨대 이제 노르웨이 저쪽 북쪽에 의해서 북대서양을 즉 커버하는 이 북방 함대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고 자 이것은 델타 4급에서는 이제 16개의 미사일 장착할 수 있다. 그렇게 SLBM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82년의 타이푼급이다. 자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그 퇴역해 제일 큰 거다.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 퇴역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축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000톤에 달한다. 170m에 이제 이르른다. 그럴 거고 이제 이 SSBN 러시아의 SSBN의 주력은 보레이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보레이급 이거는 이제 신형 보레이급으로 전부 이제 그 전력이 교체되고 있고 여기에는 SLBM 블라바 이거가 지금 이제 장착이 되고 있고 대단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도 있고 저소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포세이돈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핵 어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자, 요 밑에서 이제 날아가는 이것이 지금 이제 포세이돈입니다. 요 밑에 게 지금 현재 요 밑에 게 이제 포세이돈입니다. 요 밑에 게 포세이돈이고 요 밑에 게 포세이돈이고 이거는 포세이돈을 이제 그 탑재했다가 운항하는 모선입니다. 모선이고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제 포세이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세이돈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핵추진, 핵무장, 무인 수중 드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클리어 파워드 완전히 원자로가 들어가서 이제 핵추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아머드 해서 완전히 핵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unmanned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무인 그 수중 그런 기동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다. 핵 어뢰라고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 그 당시에 푸틴이 이제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우리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6개의 그 전략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포세이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 포세이돈 무기를 관련해서 완전히 둠스데이 무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지금 멸망 몇 초 안 남았다 하면서 둠스데이 뭐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둠스데이를 촉진하는 그와 같은 무기가 포세이돈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른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다시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맨 앞에는 이제 이게 소나. 자, 이거 소나가 있고 이거 완전히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나 for collision avoidance. 자, 이걸 위해서 완전히 그 타겟을 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소나가 이제 집중적으로 있고 여기에 소나가 있고 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여기가 이제 뉴클리어 워해 돼가지고, 이제 핵무기가 여기, 핵탄두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그 가이던스 컨트롤 내비게이션, 이 가이던스, 이게 가이던스 계속 이제 이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제하는 그런 그 기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리액터. 자, 이것이 뉴클리어 리액터다. 이것이 이제 원자로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스팀 제너레이터가 후속되고 그 다음에 스팀 트러빈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콘덴사 이제 예컨대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 프로펠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항에서 발사가 되면은 자 이것이 전부 알아가지고 이제 이 완전히 이 리액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핵 원자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 항속거리를 자랑하면서 이에 목표로 지향해서 이제 여기서 핵탄두를 터뜨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무겁다. 자, 여기 뉴클리어 워헤드가 이제 설명을 보면은 대략 한 100메가톤급의 어떤 이런 쓰나미 bomb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근 그 정보에 따른 평가에 따르면 자 2메가톤급의 그 핵무기 핵탄두가 여기에 지금 장착이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이것이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대로 무제한 항속거리를 자랑하고 핵추진 소형 원자로 탑재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핵탄두 탑재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수십 메가톤 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경이 1.6m고 길이는 대략 한 24m 된다. 그리고 최고 시속은 800km에서 130km 이 사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완전히 자율 그 항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북반부 저쪽에 북극에서 그 러시아가 예컨대 이거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완전히 이제 그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은밀성을 이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당하는 측에서는 이제 해안이나 항구 이런 거 집중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항모 전단 이런 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 어떤 위험한 그런 무기 체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방어를 침투한 다음에 이제 목표 지점인 그 해군 기지나 항구, 이 적의 항구, 뭐 이런 인근에서 그냥 폭발을 했을 경우에 방사능 그 해일로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자, 이 포세이돈을 실어 날리는 모함, 이것이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 포세이돈 운반 플랫폼을 예컨대 이제 벨고로드 합니다. 이거는 오스카2급 이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6개에서 8개의 그 포세이돈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바롭스크 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함이 이와 같은 벨고로드를 장착해서 이제 이와 같은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를 이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거를 앞으로 북방 함대하고 태평양 함대에다가 이 전략 분산 배치한다. 그러니까 총 32대 포세이돈 이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포세이돈 등장이 무엇을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의미를 하는가 이걸 볼 때 먼저 해양군비 경제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컨 스트라이크 웨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타격 핵 미사일이 이제 만약에 SSBN에서 발사됐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그대로 그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잠수함이 예컨대 무슨 뭐 육지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3차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파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 포세이돈이 핵무기를 이제 투하할 경우는 완전히 모선의 위치가 지금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공격에서 생존 가능성이 자 이게 완전히 그 어떤 그 핵잠수함보다도 이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앞으로 서방 세계의 이제 어떤 이런 핵심 과제는 어떻게 여기에 지금 대응하겠느냐. 새로운 방어 전략, 그리고 탐지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 경우를 보면은 중국에 이제 그 9.1형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전부 SSN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처럼 SSN하고 SSGN 가이디드 미술, 자, 이 크루즈 미사일 하는 거, 이거를 같이 묶습니다. 같이 묶고, 그래서 여기 급의 이제 그 091형, 91형, 소련 설계 기반으로 저 건조를 한 거고, 전부 다 퇴역됐고, 그 다음에 093급이 있는데, 이 샹급이다. 6천 내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력이다. SSN급에. 그래서 저 093이 하얗게, 이 093 샹급이 지금 주력이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첫 번째 취역을 했고, 배수량은 한 6,000톤급 되고 110m, 그 다음에 25노트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091 아까보다 소음이 많이 감소되고 성능이 향상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093 그 G급이라고 이제 개발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직 발사관, 자, 이거 우리 장보고 수리 같이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춘, 그런 역할도 이제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차기함은 SSN에서 차기함은 이제 095형이다. 수위급이다. 이거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건조 중에 있다. 그래서 VLS 그 수직 그 발사관 vertical launch system, 자 이거를 대량 그 타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성능 예컨대 SSN 기능, SSGN 기능, SSGN 기능,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현재 이 핵잠수함에 근데 구성도를 보면은 뭐 서방하고 거의 비슷한데 맨 앞에가 이제 소나가 그 메인 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이제 토르피도 어뢰가 지금 현재 6개 튜브가 있고 어뢰 튜브가 6개가 있고 어뢰 튜브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요 밑에 쭉 이렇게 있으면서 토피도 어뢰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면은 컨트롤 이쪽 컨트롤 룸이 여기 있고 통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루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이 이렇게 있고 생활시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나 엘리 그 다음에 백업 그 디젤 자 여기 백업 디젤 그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는 2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Two nuclear reactors arranged in tandem 해가지고 완전히 직렬 형태로 이 원자로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이제 이게 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 추동장치, 전기장치 이런 것들로 전부 연결되는 그와 같은 그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중국 이 핵잠수함 속에는 이런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중국의 SSBN.
중국의 SSBN. 자, 이거는 1981년도 최초로 이제 샤급, 자, 이거를 취역시켰고, 이것도 마치 구소련 설계를 이제 기반으로 개발한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 척밖에 안 남았고 거의 퇴역 수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2024년, 자, 이때 만든 이 현재 주력 함급이 이제 094형급이다. 이 진급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척 내외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SLBM이 JL2다. 자, 이거 12발 탑재가 가능한데 사거리는 8,000km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 차기 함급은 이제 096형이다. 저급이다. 탄 클래스다. 자,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이고 건조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는 JL3 SLBM 16발을 탑재 가능하다. 사거리는 10,000km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핵잠수함을 이제 양적으로 계속 늘리려고 그러고 질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다음으로 잠수함 전력을 이제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15척 내외입니다. 그리고 SSBN 전력을 이제 강화하려는 추세고,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은 전체 잠수함 전력을 80척까지 확보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096형 아가 차기형 SSBN, 그다음 090 SSN, 이런 잠수함의 완전히 숫자를 더 늘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뭐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이제 잠수함 사고가 경험을 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민급 디젤 잠수함이 침몰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승조원 전원이 질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5월 말에 지금 이제 우한 항구에서 우창 조선소, 여기에서 핵추진 잠수함,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잠수함이 침몰했다. 자, 이 보도를 지금 미국 국방부가 했습니다. 계속 새틀라이트를 띄우고 거기에 나타난 거 볼 때 계속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침몰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도의 SSN, 이거는 이제 인도는 6번째 핵잠수함 운영 국가인데, 그 다음에 해상 핵 억지력 이거를 이제 구축 중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인도양에서 중국 세력들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핵잠수함을 계속 핵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SSN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러시아로부터 좀 임대를 했습니다. 이 아클라급 잠수함을 88년부터 91년 사이에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차크라급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21년 임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제 러시아한테 반환을 했고, 그러나 이제 차크라 3 이거를 2025년까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다시 또 협상을 해서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10년 동안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다시 또 러시아의 SSN, 자, 이것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는 이 자체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SSN 6척 정도를 이제 자체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리안트급인데, SSBN, 자, 인도의 아리안트급인데, 자, 이것도 거의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전반부에 소나가 있고, 사람을 지금 눈과 귀를 여기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무슨 어뢰가 오고,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이제 미사일 튜브가 있고, 그 뒤에는 전부 이제 원자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따라온다. 이제 그 말이죠. 안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안트 클래스 자, 속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체 개발했다. 이제 러시아 기술 지원을 통해서, 자체 개발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비밀첨단 기술함,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년 이상 이제 개발을 해왔고, 2009년도에 진수하기 2016년도에 취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JL2, K-15 이런 그 미사일이 전부 이제 달라붙고, 그 다음에 후속 잠수함에도 이제 K4 그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SSB 계획은 아리안트급 이후에 S5급이라고 이제 해서 뭐 배수량 13,500톤급을 이제 개발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은 이제 K4, K5, 자, 이와 같은 SLBM을 탑재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크스 그 호주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 오크스 함 SSN 오크스 해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앞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을까? 영국 차원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호주가 완전히 획득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호주 차원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얘기를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획득 계획을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오크스 협정에 이제 기인한다. 그러면서 21년도 9월 달에 이제 3국이 3자 파트너십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대중 억제 차원에서 인도 패시픽 이쪽에서 호주의 어떤 이제 해양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핵 잠수함을 줘야 되겠다. 이런 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영국 정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잠수함 그 획득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호주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 의회도 이제 승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제 버지니아급 3척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한다. 직접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2척을 더 추가로 판매하고, 옵션으로.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은 전부 최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는 사실은 이 핵잠수함 도입 이전에 이제 2016년도에 이미 앞으로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재래식 그 잠수함을 이제 구입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약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 달러로 약 한 호주 달러로 900억 호주 달러인데 이게 이제 환산하면 6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계약을 했다가 완전히 이 오크스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전부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한테 벌금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원을 이제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핵잠수함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1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으로도 직도입한다. 그러면서 이제 타겟은 2032년까지 지금 현재 3척을 버지니아급 3척을 이제 구매를 한다. 최대 5척이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동 개발하고 건조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한테 최종적으로 이 잠수함이 들어가는 204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 개발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 포함해서 자체 기술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설계하고 건조를 우리 영국이 한다. 이제 그 바로 이제 주역이 누구냐면 BAE, 브리티시 에어 이쪽 그 엔지니어링 이쪽이다. VAE 그 시스템스에서 삼국 기술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 버지니아급하고 유사하게 설계를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24년도 작년 3월 달에 이미 자 국내 회사하고 이제 협력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최초 이 건조는 자 이 첫 번째 한 건조는 영국 그 BAE 시스템 운영하는 Barrow in Furnace 자 이 건조장에서 이제 만든다 그 얘기고 원자로는 롤스로이스 거 쓴다 그 얘기고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이제 잠수함을 만들면 이 잠수함을 이제 먼저 영국 해군에다가 인도를 합니다. 이거를 영국 해군에 인도를 하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갖고 있는 ST-급 이거를 전부 이제 앞으로 SSN 아쿠스 이거로 전부 대체를 할 겁니다. 영국이 일단 만들어서 우리 자국 로얄 네이비한테 주고 네이비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를 준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중에 이제 전부 기술하고 들고 가서 호주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총 투입 예산을 앞으로 30년 동안 3,680억 호주 달러다. 그러니까 대략 한 345조 원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재래식 잠수함도 호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원자력 그 산업이나 아니 핵추진 잠수함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호주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이제 광범위한 그런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만들어질 이 SSN 오쿠스 이 잠수함은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모든 이제 운영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호주한테 인전을 하고 교육 지원도 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술을 이제 영국이 이제 아까 얘기드렸죠. 뭐 이제 그걸 하고 뭐 건조와 이 설계를 전부 책임지고 이때 미국이 하는 역할은 자, propulsion plan system. 자, 이걸 얘기해서 예컨대 추진 체계, 이거 그다음 component 주요 핵심 부품, 그다음에 common vertical launch system VLS, 그다음에 수직 발사관, 그다음에 weapons 무기 체계, 이런 무기들, joint combat system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미국이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이제 건조 계획을 보면은 2030년도 후반 되면 최초 건조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애들레이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남부에 있는 그 해군 조선소에서 이제 완전히 이것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2040년도 초 돼야 호주 해군의 이 잠수함은 인도가 될 것이다. 아주 10년도 훨씬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호주 정부가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은 자, 미국 조선소에다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자국 요원들 훈련, 이건 전부 영국하고 미군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고, 그 다음 자국 영토 내에서 이제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 이런 거는 일체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자를 들어가는 그 이제 퓨얼 같은 경우, 이거는 스펜 퓨얼 사용은 만약 앞으로 핵 연료가 나왔더라도 이걸 절대로 이제 제철이나 농축하지 못한다.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국하고 미국은 아예 최초에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모든 사용 연료를, 이 퓨얼을 완전히 그 납땜을 해서, 원자로를 완전히 납땜을 해서, 못 꺼내도록,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접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 호주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획득한다. 이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것이 이제 NPT 체제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NPT 체제 어떤 이런 규범, 노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쟁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고 또 이 핵자 잠수함을 이건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살펴보면은 사실은 NPT하고 핵잠수함 보유 상관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NPT 조약을 어딜 뒤져봐도 자, 이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조항이 일체 없습니다.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폭발적 군사 활동을 위해 핵물질 사용 이런 걸 금지하라.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발적 군사활동. 자, 이거 핵잠수함 이거는 이제 군사 용도로 쓰이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핵잠수함 속에 있는 그 리액터가 예컨대 핵 분열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군사적인 그런 폭발적인 그런 활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제 그리고 엄밀하게 이제 무슨 뭐 국제법적인 그런 잣대로 우리가 이걸 평가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핵 확산 우려, 자, 이거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자로 그 연료를 예컨대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자, 미국은 50%에서 90%그 사이를 쓰고, 영국도 그 사이를 쓰고, 예컨대 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럴 경우에 핵무기 제조용으로 얼마든지 전용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50% 밑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재처리하면서 다시 이것을 또 나중에 뭐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농축으로 또 재활용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90% 이상까지 가면 이게 바로 이제 H유탄 그 핵무기 제조용 그 연료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확산 이제 non-proliferation 자 이것이 이제 핵 비확산 이것이 이제 커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핵 추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 기술 이전 이거는 이제 NPT 정신이 위배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확산적 도전이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현재 뒤에 호주 뒤에는 미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이 원하면 그건 뭐 그대로 국제법적으로 무슨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그 역할을 못한다. 또 국제사회 그 노움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NPT 뭡니까 비가입국 예컨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지금 이제 NPT 회원국인데 전부 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이 알면서도 전부 뒤에서 다 묵인하는 이제 그런 꼴이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Fight Against Terrorism 대테러 작전을 위한 이제 우리의 혈맹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8억의 지금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민주화된 그런 국가고 거대한 시장이고 자 이건 뭐 핵 문제 가지고 핵 개발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문제 삼는 건 뭐 별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주 이건 우리가 다 허용한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것도 우리가 다 허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후속 조치를 해서 핵 개발로 핵 폭탄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조치를 앞으로 이제 못하도록 뭐 그런 그 조치는 받겠지만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호주가 만약 핵 잠수함을 갖는다면은 그 옆에 와이나 대고서 다른 나라들 예컨대 일본이나 무슨 한국은 뭐 갖겠다고 하고 있고 또 대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어떤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이 그 가속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미국은 이 여러 그 6개 나라 가운데 미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패권 장악 차원에서 이제 핵 잠수함 전력을 가장 활발하게 이제 노리는 그런 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체 수중 핵전력 이걸 강화를 해서 앞으로 핵 잠수함 이걸 늘리는데 또 이제 현대화 시키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 같은 경우 뭐 서태평양 패권 장악 시도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러면서 또 미국은 현실적으로 수상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컨대 무슨 뭐 이 패리티 이 균형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수중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국방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연 2.6%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진단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제 미국의 국방비가
2022년도에 7,395억 불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2024년 8,414억 불.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나아가서 2028년 되면 9,316억 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될 거고, 이 중에서 엄청난 액수가 핵 잠수함 함대 이걸 확장하는데 집중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나라, P5 중 네 나라에서 뭐 예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자, 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데 이제 투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자,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인데 이 거대한 이 두 양대 그 해양을 세계 해양을 지금 현재 이걸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양 전략 국가로서 잠수함 이거는 뭐 누가 들어와도 이거는 지금 계속 강조해야 될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뭐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수함 관련해서 한 2,139억 불을 앞으로 이제 계속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인태 안보 전략 차원에서 이제 오쿠스 이 방위 체계를 공고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인도 태평양 자, 이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미국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자, 맨 이 좌측으로 저 아래쪽으로 이 남쪽으로 여기 이제 호주를 강화시키고 또 이 북쪽으로 예컨대 동쪽으로 이쪽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강화시킬 것이고 일본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면 나중에 대만도 요 앞에서 뭐 어떤 형태로 중국의 이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해상 전력들을 계속 이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호주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자, 이거를 3척에서 5척을 예컨대 직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 만든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완전히 호주는 완전히 이제 미국과 영국과 자, 이와 같은 이제 완전히 오쿠스 그 함대 일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중국을 이제 봉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라. 그래서 호주는 미국과 핵 추진 클럽, 영국의 해군 핵 추진 클럽, 네이벌 뉴클리어 프로포전 클럽 여기에 이제 가입을 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의 컨셉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 이 무장화를 승인한 이면에는 이제 한국 너희들도 우리 옆에 서서 동북쪽 이거를 전부 커버하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을 전부 커버하라. 너희가 지금 커버하라. 우리와 함께.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핵 잠수함, 디젤 잠수함 동시에 이제 전부 다 65척까지 이제 전부 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증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느라고 여력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이 잠수함 조달 이거에는 약 한 35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핵 잠수함 이게 좀 확보하는 것도 건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 수명을 다했을 경우에 이제 폐기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이제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성분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쪽 워싱턴 주에 있는 브레머턴, 그 다음에 여기다 퓨짓 사운드, 여기에 해군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폐기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무려 100여 척 이상의 그 잠수함을 여기서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퇴역한 잠수함 14척 가운데 한 척만 오염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한 척만 오염 제거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박물관에다 전부 이제 이 개조해서 그거 갖다 놓고 있고, 그다음에 13척은 원자로를 제거한 다음에 로사이드, 스코틀랜드 로사이드, 그리고 플리머스, 데븐포트 여기에 지금 이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연료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20년 동안 그 셰르부 옥토빌 여 드라이 독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 해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방의 3개국이 이와 같은 그 이제 방사능 위협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와 같은 폐기 계획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소련이나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별 그 컨셉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년도 이래로 원자로 29개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노바야 셈리아 여기에 지금 완전히 투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저쪽에 그 북극해에 있는 그러니까 61년도 그 당시에 구소련이 여기서 짜르본바 해서 완전히 수소폭탄 이걸 핵실험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 그 휘오르도 여기다 전부 저 물속에다 버려놓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 출범 이후에도 한 130여 척의 잠수함이 있었는데 잠수함에 있었는데 이거 해군 기지에 지금 녹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 한반도 이 북쪽의 극동함대 자 패시픽 플리트 여기에 30에서 40여 척이 지금 현재 이 완전히 녹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면에 둥둥 또 떠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억 7,100만 불 가까이를 이제 저 핵잠수함 이제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서방 측에서는 한 10억 불 가까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 협력적 위협 감소다. 이게 저 완전히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게 완전히 91년 전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나온 이제 미국의 남 루가 그 프로그램 그 법안인데, 저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